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이 화제입니다. 트럼프는 트럼프다웠고 젤렌스키는 생각보다 더 무모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트럼프 앞에 앉아있던 희생양이 우리 국민들이었을 걸 생각하니 윤석열의 내란이 처음으로 고마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미군, 군사, 안보, 또 트럼프 전문가 사성 장군 대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Can I Wait a answer? minute. No. You've done a lot of talking. 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I know. You're not winning. You're not winning this. You have a damn good chance of coming out okay because of us. Mr. President, we are staying in our country, staying strong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war. We've been alone, and we are thankful. I said thanks you haven't in been this alone. cabinet, you and haven't not been only alone. in this cabinet. We gave you, through I this said stupid president, $350 billion. If you didn't have our military equipment, if you didn't have our military equipment, this war would have been over in 2 weeks. In 3 days, I heard it from Putin. In 3 days, this is something maybe new. less. In 2 weeks, of course, yes. It's going to be a very hard thing to do business like this. I tell you. Look, if you could get a ceasefire right now, I tell you, you take it so the bullets stop flying and your men stop getting killed. Of course, we want to stop the war. But you're saying you don't want a ceasefire. But I said to you, I want a ceasefire. With guarantees. Because you'll get a ceasefire faster than an agreement. Ask our people about ceasefire, what they think. That wasn't with me. For you what, that wasn't with me. That was with a guy named Biden, who was not a smart person. But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And that's not a nice thing. I'll be honest, that's not a nice thing. All right, I think we've seen enough. What do you think? Huh? This is going to be great television, I will say that. All right, we'll see what we can do about putting it together. 네, 정상들끼리 말싸움하는 광경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경우가 없죠. 이미 정상들 만남은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사실 인사말만 하고 비공개로 하고 그다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저기에서는 아주 공개가 많이 됐잖아요. 거의 다 되다 보니까 두 정상이 저렇게 파국으로 가는 이런 정상회담은 바람직하지 않죠. 거기다 그 정상회담 장을 보면은 마치 이제 공개 유튜버들이 잔뜩 이렇게 들어와서 그 중계를 하는 형태로 회담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그 바이스 그러니까 부통령이 자꾸 끼어들어서 질문을 던지고 뭐 일종의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도 좀 하기도 하고 하는 장면들을 봤는데 저 장면에서 이제 한 2가지 정도에 대한 첫 번째는 이제 복장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모욕을 좀 받기도 했고 또 양국 정상 간에 하는 대화치고는 언사가 좀 상당히 거칠었어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이제 이 언쟁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복장은 뭐 사실 그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전 나면서부터 저런 복장을 계속 줄곧 입고 다녔고요. 사실 뭐 그런데 아마 그 상대가 좋아 보이면 다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면 다 나빠 보이는 것처럼 아마 트럼프 이기 와서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젤렌스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배어 있는 것 같고 이미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이 나왔잖아요.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하고 우크라이나 종전을 해야 되는 이미 그런 것이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기 고집만 부리고 이제 종전을 거부하고 하니까 거기에 감정 싸움으로 서로 격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사실은 뭐 복장을 갖고 트집 잡은 거는 처음에 만날 때부터 오늘 뭐 복장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이미 저는 주도권 싸움이었다고 봐요. 마음에 안 들지만은 어쨌거나 종전을 시켜야 되니까 저기 그라운드가 백악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홈그라운드고 처음부터 군기를 잡아서 이렇게 좀 미국의 의도대로 이렇게 끌고 오려고 했는데 아마 젤렌스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서로 이제 격하게 된 것 같고 젤렌스키도 저기에 고개를 숙이면은 자기 또 자국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굴욕감을 갖고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렇게 파국으로 간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정확히 읽을 수 있었던 건 우리 국익 차원에서 보면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 정책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큰 소득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 연합해야 된다서 나토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고 우리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사실은 계속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지지도 하고 비살상 무기 인도적 지원도 지원하고 나중에는 뭐 파병까지 하려고 검토했었잖아요. 살상 무기 검토도.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사실은 트럼프는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를 했죠. 전통적인 나토와 가까이 하면서 러시아를 대항하는 전략에서 180도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러시아와 국교를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친해지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유럽은 너들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 지금 그 보이죠? 언론에서는 이 회담 결렬을 보면서 미국도 아니면 우크라이나도 승자가 아니고 이번 회담에 결국 러시아만 좋은 일 시켰다 이렇게 해석도 하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러시아는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러시아도 이제 3년이 되니까 되게 죽을 지경이거든요. 전쟁 3년 하면 국고가 낭비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종전을 하면은 현 전선에서 종전하면은 그래도 러시아가 얻는 것이 많아요. 실제 땅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바이든 때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트럼프하고는 지금 말이 잘 되고 있어요. 2월 12일 날 트럼프와 푸틴이 90분 전화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이 돼서 친러시아 관계 개선이 시작이 됐고 2월 18일 날 사우디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장관급 회담을 했어요. 여기서는 처음에는 세계가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협의를 푸틴과 미국이 하는 것 아니냐라고 봤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게 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미 많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확실히 젤렌스키를 설득을 시켜서 종전을 끌어내고 그다음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지금 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게 좀 편집된 부분 말고 좀 더 앞부분까지 잘 보면은 젤렌스키는 정치인 뭐 대통령으로서 자국을 위한 협정을 하러 온 사람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자신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자국민들에게 계속 주면서 좀 자신의 인기 관리를 계속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협정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트럼프가 이렇게 딱 협정하러 온 거 아니구나 사인하러 온 거 아니구나 싶으니까 이제 얘기 그만해야겠다 싶어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거 TV쇼다 막 이렇게 끝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젤렌스키의 메시지라든지 그 전체적인 그런 건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젤렌스키도 지금 가장 위기에 봉착된 것이 사실 젤렌스키예요. 미국 도움 없이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전을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 사실이고요. 나토 도움보다도 미국의 도움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저 끝나고 나서 강물협정까지 실무장관선에서는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때 저렇게 된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원래 트럼프가 인내력이 부족해요. 실제로 만나보신 적 하노이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도 실패한 이유가 그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트럼프의 인내력 부족. 그다음 김정은의 그 외교 노력 부족. 그거와 비슷해요. 지금 장면이. 젤렌스키는 원래 연예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우크라이나 전에 배경 그 전에도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게 제일 큰 죄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나토에 가입하겠다 하면서 그걸 분위기를 조성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초기에 아주 도망 안 가고 하면서 마치 세계적인 영웅처럼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전쟁으로 계속 몰고 가는 리더는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마 협상하러 왔는데 젤렌스키의 미숙함, 트럼프의 인내력 부족 저것이
두 정상 다 사실은 마이너스죠. 네. 저렇게 싸우는 모습 세계가 지켜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네. 트럼프의 성격상 네. 젤렌스키를 제거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런 얘기가 바로 나왔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젤렌스키 사임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와 협상을 하고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위해서는 전쟁을 끝낼 지도자가 필요하다. 젤렌스키는 개인적인 동기로 전쟁을 끝내는데 반대하고 있다라고 해서 전쟁을 끝낼 지도자 바꿀 의향이 있다는 걸 비췄고 미국 조회에서도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MBC 방송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감사한 마음으로 협상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다른 누군가를 낙하가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바꾸겠다는 거예요. 스콥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런 상태에서는 우크라이나와 경제 협정은 하지 않겠다. 사실 굉장히 그 위협적인 인터뷰들입니다. 네. 뭐 이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젤렌스키의 대통령 임기는 실제 끝났고 전쟁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바라봤을 때 그 주요한 인물들의 그 언론사와의 인터뷰들은 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제 그 트럼프하고의 만남 뒤에 영국을 찾았는데 스타머 총리하고의 만남은 또 완전 반대되는 이미지였어요. 네. 영국에서 환대를 받았죠. 당연히 영국이나 그 유럽 국가로부터는 환대를 받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는 방어선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뭐 프랑스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많은 나라로부터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진 그 다음에 바로 그 폴란드가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지잖아요. 이것은 1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의 경험 트라우마가 유럽은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든 자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서 거기가 완충구역을 해주기를 원하니까 미국에서 홀대 받고 왔으니까 등 떠들어주면서 계속 싸워라.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 측면에다가 하나 더 있는 게 미국이 6월달까지 유럽한테 방위비 분담 뭘 늘려야 한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거든요. 미국의 트럼프의 힘이 좀 빠지기를 원하거든 유럽은. 그런 측면에 더 젤렌스키를 환대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또 영국에 가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막 이러니까 영국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4조 1천억 원 규모 추가 차관. 야 이거 굉장히 화끈하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무너진 유럽은 큰일 나기 때문에 잘 싸워주길 원하고 대리전을 해주길 원하기 때문에 돈과 장비, 군사를 대주는 거죠. 대신 파병은 하지 않고요. 그래도 이 상태에서 미국을 넘어서지 않으면 젤렌스키 입장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만나러 갈까요? 글쎄요. 이것은 다시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얻는 순간에 전쟁은 더 파국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있잖아요. 그것만 그 지원을 끊어도 정보전에서 사실 앞을 못 보잖아요. 눈의 역할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이 눈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물자, 장비, 탄약 이런 것도 부족하지만은 가장 치명적인 거는 저는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금 미국의 그 감사하다 하고 뒷수습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시커했을 것 같아요. 아마